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에선 9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선 친박단체의 맞불 집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모레는 최순실 씨가 등장하는 구치소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구치소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사태 이후 19년 만입니다. 정치부 노은지 기자, 사회부 김유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김유림 기자, 지금 벌써 촛불 집회가 9번째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어때요, 상황이? 네, 맞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촛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경찰 추산 3만 명, 집회 측 추산 25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한데요. 오후 5시부터 본 집회가 시작돼 6시 이후 지금까지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국무총리 공관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체감온도가 영하의 아주 추운 날씨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아랑곳 없이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7시 반부터는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본뜬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이번 촛불 집회에선 굉장히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네. 보니까요. 산타 모양을 본뜬 집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청년 산타들입니다. 이 200여 명의 산타가요. 아이들에게는 행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수갑을 선물하겠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네. 광화문이나 종각 일대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6시부터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해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캐롤을 하야송으로 바꿔 부르는 행사도 열렸는데, 네. 유명 캐롤입니다. 이 펠리스 라비다를 그네는 아니다 이렇게 바꿔 부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구속틀이라고 해서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박 대통령의 죄명들을 각각 적어붙이는 행사도 있었고요. 굉장히 기발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집회 현장에 이재정, 진선미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나서 산타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공연 무대도 아주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겼는데, 낮에는 이 김제동 씨가 그네는 아니라 그대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무대에 올랐던 이한철, 마야, 자전거 탄 풍경 이런 가수들이 마치 연말 콘서트를 하듯이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만 6만 명이 몰렸다는 친박단체 맞불 집회, 오늘 상당히 조금 지금 촛불 집회하고 상당히 근처에 있었다는데 물리적 충돌은 없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경찰 추산 3만 명이 모였었는데요. 이 친박단체는 오늘은 서울시청 앞 덕수궁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덕수궁 앞은 촛불 집회 측이 주로 행진을 했던 곳인데, 그렇죠. 경찰은 선 집회 신고 우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했던 친박단체가 이 해당 구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오후 2시부터 현재 이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는데, 이 퇴진 무효 서명 운동도 하고요.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고 이렇게 덕수궁부터 명동까지 행진까지 했습니다. 이 일부 친박단체 회원들은 밤에도 잘 보이게 야광 LED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데, 네. 전구를 주렁주렁 달아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친박단체가 집회를 신고하는 곳에서는 촛불 집회나 행진을 제한을 해서 양측의 충돌을 막았고요. 이 차벽이나 인간띠로 완벽하게 막지 못하면은 이 양쪽에 시비가 붙을 때마다 말리고 떼어내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친박단체 측은 촛불 집회 참여자들에게 반역자들, 마녀 사냥꾼들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허수아비상에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오늘까지 이제 9번째 촛불 집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2월 31일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하게 되면 10번째인데, 네. 과연 진행될까요? 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다음 주 토요일인 31일에라도 이 촛불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주 31일에는요, 이 저녁 7시 조금은 늦게 시작합니다. 집회와 행진을 하고 자정, 제야의 종 타종 때까지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은 제야의 종이 아니라 하야의 종을 치겠다는 겁니다. 네. 별도의 타종식도 준비하고 타종 인원 33명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아마 촛불 집회 주최 측이나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정치인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원래는 이 제야의종 행사가 서울시 주관이지 않습니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번 촛불 집회에 나와서 촛불 집회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다음 주 촛불 집회는 주최 측과 서울시가 협조를 해서 아주 큰 행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9차 촛불 집회까지 왔는데 네. 10월 말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 촛불 집회에 전국적으로 7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을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최 측은 1천만 촛불 달성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1월 7일, 14일, 21일까지 촛불 집회가 계속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세월호 참사가 1000일이 되는 1월 9일에도 별도의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측은요, 아무래도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헌재나 총리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탄핵 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이 내년에 벌어지는 이 촛불 집회 인원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네. 자, 지금 최순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지금 5번 진행이 됐는데 뭘 제대로 성과를 못 거뒀다는 평가가 많아요. 진짜 정작 중요한 핵심 증인은 최순실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맹탕 청문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모레 직접 구치소 현장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모레 있을 현장 청문회를 위해서 일단 국조 특위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왔다고 하는데 일단 청문회는 서울구치소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취재진도 제한적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일단 모든 영상 취재팀 그리고 사진 기자들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방송사들이 전국으로 생중계를 할 수는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취재 기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국회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증을 배부를 하는데 당일 오전 8시부터 정문에서 배부를 하겠다. 그것도 선착순 30명에게만 출입증을 주기로 했기 네. 때문에 네. 이 출입증이 없으면은 3층 내부로는 네. 전혀 진입이 안 되고 2층까지밖에 접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자들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출입증을 네. 받으려면은 그 전날 가서 밤을 새야겠다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취재 경쟁이 근처에서 치열하네요. 취재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구치소 청문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유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던 게 지난 97년 때 한보 사태 때인데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은 97년 네. 당시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조금 찾아서 봤었는데 97년 당시에는 어쨌든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태수 네. 한보그룹 당시 총회장이 출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열렸던 청문회에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구치소로 가게 된 거였는데 지금 보시는 저 영상처럼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장처럼 이제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 네. 그래서 당시에도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까 저 때는 정확하게 한 9일 정도 청문회를 구치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생중계로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때도 이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60명 가량 취재진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핵심 증인으로 출석은 했는데 정태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을 해서 결국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에게 특혜 대출을 했느냐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일단 그 당시에 정 회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준비를 해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고 계속해서 만분으로도 그대로 답변합니다. 네, 만 번을 물어도 저거밖에 말을 못하겠다. 네. 그래서 결국 저 때도 별로 밝혀낸 거 없이 청문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5차례 청문회 모습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동안 청문회 5차례도 했는데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핵심 증인이 지금 있어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이 네. 3명인데 출석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변이 온 건 아닌데 네. 일단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최순실 씨만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구로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안종범, 정호성 이 두 사람이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출석을 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앞서 두 차례 청문회에서 출석을 요구를 하고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를 했지만 그때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사실 검찰 수사가 조금 정리가 됐다고 해도 특검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아무래도 개최 전날, 그러니까 내일쯤 불출석 네. 사유서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가 국정원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당시에 국정원 인사를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다면서요. 네, 뭐 그때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 강원지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그 이후에 다시 뭐 이렇게 발탁이 된 인사인데 내부 인사여서 별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서천호 2차장, 그 당시 그 2차장 인사를 두고는 뭐 내부적으로 좀 말이 많았다고 해요. 전직 국정원 네. 인사와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경찰대학장 같은 경우는 차관 바로 밑인 치안정감급인데 뭐 급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경찰에서 왜 오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차관급인 2차장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뒷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네. 박 대통령이 수첩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네. 뭔가 뒤에서 그런 것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심까지는 안 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들을수록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